문제에 한 문제씩 보도록 합시다. 중간에 건너뛰는 문제들도 있겠습니다. 나머지 건너뛰더라도 여러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조리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조리 목적. 목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기호성이 감소된다. 이거는 상식 수준에서도 안 맞죠. 영양가가 향상된다. 3. 가열 조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꼭 그건 아니죠. 4. 영양적 효용성이 증가한다. 2번 영양가가 향상된다. 4번 영양적 효용성이 증가한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답이겠죠. 5번 가열에 의한 소화 흡수성이 감소된다. 이 감소가 아니고 이건 증가시켜야 되겠죠. 답은 4번 영양적 효용성이 증가한다. 자, 조리 목적 이렇게 요약 정리했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양성은 영양성분 흡수를 도와가지고 우리 몸에 이로운 것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사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조리에서. 그 다음에 소화 쉽게 되도록 자르거나 익히거나 해서 조리를 합니다. 그 다음 기호성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향미도 좋게 하고 외관 아름답게 해서 식욕을 돋워줄 수 있다. 그 다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생적 안전성입니다. 몸에 아무리 좋고 뭐 한데 그거 먹어서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은 그 음식 먹으러 올 사람 없잖아요. 자, 병원성 세균류와 해충이 음식물에 부착 혼입되는 것을 막고 만약에 독성을 가졌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칼로서 제거하면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칼이 아니고 익혀서 어떤 독성을 파괴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은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리기구에 우리가 전자레인지 많이 쓰잖아, 그죠? 그 전자레인지 속에는 뭐 세균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 잘 사는 세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위생 안전성 이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 다음 저장 운반성을 향상시킵니다. 여섯 번째, 식생활의 다양성. 다시 말해서 동일한 식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조리하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품을 절단을 하는 목적이 뭐냐? 자, 식품 절단을 한다는 얘기는 자, 답은 표면적을 크게 해서 열 전도율을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하나 그냥 통째로 있는 것보다 여러 조각을 낸다면 전체 표면적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떤 표면적 커져 가지고 열 받아서 조리해야 된다면은 열 전도율도 향상시키고 뭐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는 상식 수준에서도 판별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1번 부패를 방지한다. 식품을 자르는데 부패를 방지한다. 조금 약하겠죠. 그 다음 2번 고유 맛향을 향상시킨다. 잘라서 이렇게 향상될 것 같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것도 조금 설명이 약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5번 식품 가식부에 대한 조미료 침투를 최소화한다. 많이 잘게 잘라준다면 표면적이 늘어나면 조미료가 침투할 수 있는 면적은 늘어납니다. 자, 1번 2번 받고 그 다음 3번이 우엉고사리를 침수하는 목적이 뭐냐? 자, 우엉고사리 물에 이제 담궈 가지고 뭐를 갖다가 제거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뭐가 제거될 것 같습니까? 답은
뭐 쓴맛 아린맛 제거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리 방법. 자,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 영양소가 어떻게 손실이 일어날까? 이제 조리하는 만약에 물로서 조리를 한다면은 물에 잘 녹는 물은 물질은 손실될 거예요.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은 기름으로 조리한다면은 손실됩니다. 그럼 어떠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1번 생선 토막 내어 씻는다. 2번 마른 표고버섯은 불려낸 물은 찌개에 이용한다. 이거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마른 표고버섯 우려낸 물을 그 찌개에 이용합니다. 자, 마른 표고버섯 아주 감칠맛 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주성분이 뭘까요? 구안일산입니다. 구안일. 그래서 그 우려낸 물은 버릴 필요 없이 뭐 조미료로 사실 조미할 수 있는 물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답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그 다음 5번 티아민 손실이 가장 많은 조리법. 자, 티아민이 바이타민 B1입니다. 바이타민 B1. 바이타민 B2는 이름이 또 뭐예요? 리보플라빈. 그래, 바이타민 B와 바이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아요. 그러면은 손실이 가장 많은 조리법은 뭐 물에 기름이 아니고 물에 삶아 버렸다. 그럼 삶기 하면은 가장 많이 손실되겠죠. 그 다음 6번 건열 조리법을 이용한 것은, 자, 건열 조리 방법 얘기입니다. 건열 뭐 서별하고 이렇게 조리 방법. 자, 건열 조리 자, 건열 조리법. 굽기, 볶기, 찌지기, 튀기기. 튀기기는 기름에 주로 튀겼잖아, 그죠? 근데 기름 아니고도 그냥 열에 튀길 수도 있습니까? 예, 가능하죠. 네. 자, 건열 조리 방법을 이용한 것은 몇 번이나? 뭐 튀김인데 가지 튀김. 나머지는 뭐예요? 수육, 곰탕, 민어조림, 양배추찜. 자, 이런 것들은 지금 건열 아니고 서별 쪽에 가깝겠죠. 그 다음, 자, 조리 계량기구 용량. 자, 이거는 꼭 좀 외우자. 아까 뭐였습니까? 스몰 티스푼 5ml, 큰 티스푼 15, 한 컵 200ml. 그리고 온스하고 파운드 단위가 자주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안 쓰는데 그 서양 음식에서는 이 온스 파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1온스가 28.35g, 28.35, 1파운드 454g. 자,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식품 계량법이 자주 문제에 등장합니다. 자, 식품 계량법. 이거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세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꿀이나 기름, 이게 점성이 굉장히 있는 이런 액체, 이거는 그냥 컵은 컵인데 할편 계량 컵이라고 꾹꾹 담아 가지고 위에 불룩 나왔는 걸 갖다가 이렇게 착, 뭐랄까, 이걸 무슨
그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그거 뭐예요? 컵 위에 뭐 이렇게 쫙 그러니까 잘라낼 수 있는 그 할편 계량 컵이라는 그걸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밀가루는 채로 쳐서 그냥 수북이 담아 가지고 위를 깎아라. 뭐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공극을 없애고 하지 말고 그냥 채로 쳐가지고 컵 위를 깎아가지고 계량해라. 그 다음 버터 마가린은 실온에 방치해서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컵 위에 나오는 건 잘라가지고 잘라내고 계량해라. 그 다음 고체 식품은 부피보다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 이건 실제로 정확하게는요 꼭 고체만이 아니고 액체도요 부피보다는 무게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고체는 적어도 무게로서 하고 뭐 액체는 뭐 부피, 컵, 뭐 스푼 이것 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액체 식품은 자 여기 보시면은 수평 바닥에 용기를 놓고 액체를 담아두면은 액체 표면이 그 벽에 따라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벽에 따라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액체는 어디에 눈금을 두고 우리가 부피를 읽어야 되나? 아래쪽 하단에 이걸 메니스커스라고 그래요. 하단 메니스커스 액체 표면 밑선 벽에 붙어서 따라 올라가는 그 부분을 읽으면 안 되고 아래쪽 부분을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액체는 액체인데요. 벽에 따라 올라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벽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액체도 있습니다. 보셨어요? 수원 그런 것들은 윗면을 읽습니다. 그런데 뭐 조리하는데 뭐 수원 가지고 수원 다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니스커스 액체 표면의 밑면 메니스커스 부분을 읽어라. 자 여기서 계량해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먹는 물 부피로 구한다. 자 200ml 컵 한 컵이다. 근데 그 200ml 한 컵을 거기에 컵으로 계량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은 저울로서 200g 물 밀도 1이니까 1ml가 1g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무게로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 나중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큰 그 아주 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트럭이 있다. 이게 부피로 얼마 구한다고는 거의 불가능하잖아. 물을 실었던 뭘 실었던 뭐 아니면은 강철을 실었던 그 트럭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저울 위에 탁 올라가니까 바로 무게 몇 톤, 뭐 몇 킬로그램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차무게 빼버리면 그 싣고 있는 무게잖아. 그렇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물 가지고 여러분들 1ml 부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울에 올리면은요 소수 넷째 자리까지 그램이 얻어져요. 맞죠? 얼마나 정밀해요. 자, 그 다음 흑설탕 계량하는 방법은 아까 했고 10번 조리 위한 에너지 전달 방법. 자, 이거 에너지 전달 방법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전도 방법이라는 게 있고 대류 복사. 자, 전도 대류 복사.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자, 전도라고 그러는 게
물질 이동 없이 열 에너지가 운반되어 갑니다. 대류는 물질이 이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을 가지고 있는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동을 해야 돼. 쉽게 얘기해요. 자, 물을 끓입니다. 바닥에 불에 가열되면 바닥 밑에 물이 가열돼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게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졌는 게 밀도가 낮아져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서큘레이션 돌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돕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를 가진 물이든 공기든 뭔가 이것이 이동해 가서 열을 옮겨준다 그러면 이거는 대류예요. 근데 물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끝에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지잖아. 그거는 뭐예요? 젓가락이 젓가락 물질이 이렇게 이동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있는 제자리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물질이 열 에너지를 운반해 주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 대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예요. 전도예요. 그다음 복사는요. 중간 매체 없이 바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이게 우리 여기 있으면 햇볕 따뜻한 햇볕을 느끼잖아. 햇볕은요. 중간에 뭐 어떤 물질이 있어 가지고 따뜻한 걸 옮겨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공 속에도 빛의 속도로 전달되잖아. 우리 음파는 소리는 전달이 안 되는데 빛은 진공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진공이라도 통과해서 우리 데까지 도달합니다. 이게 복사열이라고 그래요. 복사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사, 대류, 전도. 자, 이걸 이제 에너지 전달 방법인데, 자, 이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대류는 고체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아니지, 고체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 대류는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거는 고체를 통해서 움직인다 얘기는 전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도는 밀도차에서 일어난다. 밀도차에서 일어나는 건 대류입니다. 그 다음 금속 용기는 복사 에너지의 좋은 전도체이다. 금속 용기는 복사 에너지의 좋은 전도체다. 복사 에너지는 중간 매체 없이 그냥 바로 도달합니다. 그 다음 4번 파이렉스 유리 용기는 복사열을 투과시키지 못합니다. 투과시킵니다. 5번 복사열 흡수는 검은색이 가장 잘 흡수하고 표면이 거친 것이 복사열 흡수하다. 이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손 밑에 시커먼 숯가루 이런 게 묻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복사되어 나오는 그 불에서 나오는 복사빛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 가열에 의해 가지고 대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금속 조리 용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이건 또 지금 얘기하는 전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조리 과정에서 이같이 전도, 대류, 복사 다 일어납니다. 자, 일어날 때 자, 열 전달 속도는 복사 가장 빠르고 복사, 대류, 전도. 자, 이런 전달 속도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전달 방법 됐고, 그 다음 전자레인지 조리 특성. 옳은 전자레인지 조리 특징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 형태, 색맛 등이 유지된다. 유지되는 건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열 전도율이 높은 금속 그릇 사용한다, 못한다,
하면 안 된다. 화재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리 시간이 길면은 뭐 말라고 이거 전자레인지 씁니까? 짧고 영양소 파괴가 크다. 영양소 파괴는 뭐 큰 것이 아니고 작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갈변 현상이 일어나 변색이 일어난다.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전자레인지 쓰나. 조리 시간은 재료 종류 크기와 관계가 없다. 관계 있지. 12.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는 범랑, 도자기, 금박, 뭐 커피잔, 금박 들어있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금박이라도 안 돼. 스테인리스, 스티로폼 이런 거 다 안 되고 도자기류만 가능하다. 자, 여기에 전자레인지 사용 적합한 용기는 도자기, 유리, 나무, 내열 플라스틱, 내열 플라스틱 속에서도 폴리프로필렌, 테프론, 실리콘 수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나머지 자, 부적합 용기, 금속재 용기, 금속 장식이 있는 기구, 칠기, 열에 약한 플라스틱, 대표적인 폴리에틸렌,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뭐 PVC라든지 비닐 종류, 멜라민 수지, 요소 수지. 자, 이건 사용하면 폼알데하이드, 포르말린 열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선한 식품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뭐 난류, 돼지고기, 우유, 쌀, 생선 다 이제 나왔는데 물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 난류, 남백, 개수, 난황개수 낮은 게 좋을까? 큰 게 좋겠지. 돼지고기 육색이 붉고 불투명한 거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우유, 알코올 침전 시험 시에 응고된다. 이거는 신선하지 못하다 얘기입니다. 알코올 떨어뜨렸을 때 바로 응고된다. 이 얘기는 우유 상하기 직전 얘기 아니냐. 쌀 광택이 있고 투명하며 경도가 좋은 것. 자, 이거는 광택이 있고 투명, 경도 좋다. 자, 이게 가장 신선한 식품이다. 생선 안구 약간 불투명하고 안으로 푹 들어가 있다. 이게 상식 수준에서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출제 아니죠. 자, 그 다음 14. 조리 후 현상과 그 원인과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언제 나온 문제인지. 자, 여기에 지금 나온 문제들은요 사실 거의 출제된 문제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출제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거 그대로는 안 나옵니다. 원래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존 이 문제 책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 똑같이 출제했다. 그래 나올 수도 없어요. 문제은행에서 추출해 나와가지고 문제를 다듬는데 다듬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 책에 나온 문제와 똑같이 다듬어가 냈다. 그러면은 그 출제위원 당장 그거 경고 대상 아이가? 맞죠? 그러니까 자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 조미료 사용 순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조미료가 어떻게 처음 식재료 잘랐습니다. 뭐 절단하고 이제 절단했다는 얘기는 조미료가 어디에 그 우리가 음식 만들려는 음식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표면에만 조미료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안에까지 깊숙이 좀 들어가 있어야 씹었을 때 골고루 맛을 내지. 여러분들 표면에만 맛있는 거 사겠고 씹었는데 안에는 맛이 형편없다. 그러면 금방 무슨 음식이 이러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그 동물 뭐
단백질이든 뭐 식물 조직이든 각 세포막이 있다면 세포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에 조미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뭐 식초도 들어가고 뭐 골고루 조미료를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돼. 그럼 넣어줄 때 무엇부터 넣어줘야 되느냐? 무엇부터 넣어줘야 될까? 들어가기 어려운 것부터 넣어줘야 돼요. 맞죠? 들어가기 어려운 것부터 넣어줘야 자기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쉽게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데 거꾸로 한번 보세요. 쉽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 어렵게 들어가는 거, 잘 안 들어가는 거 같이 섞어가지고 넣었다. 그러면 쉽게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고 나중에 진짜 맛을 내야 되는 물질, 침투하기 어려운 조미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유했는 게 어항을 가지고 왔어요. 자, 어항을 꾸밉니다. 뭐 큰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는데 뭐부터 넣어야 됩니까? 어항에 큰 돌부터 넣어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자갈을 넣고 최종적으로 모래를 넣어야 돼. 맞죠? 그래야 어항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모래 넣고 자갈 넣고 바위 넣으려고 그러니까 어항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잖아. 그 원리 똑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기 어려운 것부터 미리 넣자. 그럼 들어가기 어려운 거는 어떤 게 들어가기 어려우냐? 물질, 조미료, 물질 분자량이 큰 것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량 큰 것부터 넣어라. 그리고 나중에 분자량 작은 거 넣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향을 머금고 있어야 된다든지 뭐 식초 같이 나중에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조리하고 나면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다. 쉽게 사라지는 건 나중에 넣어라. 그 참기름 나중에 넣잖아. 처음부터 참기름 넣어버리고 그 고소한 맛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소금, 설탕, 자, 이거 답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자, 분자량으로 따지면은요, 설탕이 분자량이 가장 큽니다. 설탕 분자량 얼마 됩니까? 포도당 분자량 C6H12O6 180이죠. 그 곱하기 2의 물 분자 18 빼면은 설탕 분자량이야. 그 다음 소금, 소듐 크로 NaCl 두 개 합쳐도 58.5밖에 안 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식초 넣어라. 자, 이걸 순서를 설탕, 소금, 식초. 그러니까 이걸 설탕을 눈설자라고 보면 눈소식이라고 이렇게 좀 기억하면은 눈소식 이 순서로 넣어라. 여러분 눈 좋아하잖아. 첫눈 올 때 눈소식. 왜 그래 넣느냐? 분자량 큰 거 미리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물에 끓는 점 섭씨 100도씨인데 화씨는 몇 도냐? 이거 사실 문제 나온 문제다 얘기예요. 이거 관계 섭씨를 화씨로 화씨를 섭씨 관계로. 자, 이거 어떻게 식을 생각하고 있는 식이 있습니까? 섭씨 온도 나누기 100은 화씨 온도에서 32도 뺀 값을 나누기 180한 값과 같습니다. 식을 한번 자, 이거 여기서 지금 마우스로 서지지가 않는다.
이거 동영상 올려놨는 거 있으니까 조리 기초 원리에 있으니까 자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자 복합 가열 조리 복합 가열 조리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자 이거 자 건열 조리 섭열 조리 복합 조리 자 이거 정리되어 있는 것 가지고 봅시다. 자 건열 조리 물을 사용하지 않는 조리입니다. 자 구이 튀김 로스팅 베이킹 브로일링 자 브로일링 다른 거는 봤는데 브로일링이라는 용어는 지금 내가 처음 봤다 브로일링 자 브로일링 처음 봤는데 어떻게 굽는 걸 브로일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직화구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 보통 구이하고 뭐가 다르냐 직화구이가 브로잉입니다. 그 다음 섭열조리는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을 사용했다 자 끓이기 삶기 포칭 자 포칭 자 이거는 포칭은 사실 약한 불에서 계속 조리하는 겁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는데 약한 불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100도씨 되는 온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낮은 온도에서 계속 이렇게 끓이는 방법이다. 그 다음 복합조리는 건열 섭열조리 합쳐져 있는 예입니다. 자 브레이징이라는 방법이 복합조리 예로서 완자탕 만들 때 자 이런 이게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징 처음 어떻게 건열 조리로 이렇게 뭐 채소든 뭐 육류든 고기든 가볍게 이렇게 건열 조리식으로 좀 뭐 튀긴다랄까 튀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량 액체를 넣어 가지고 조리하니까 이게 복합조리이다. 자 브레이징 복합조리이다. 복합조리 방법이다. 그 다음 이거 왜 이래 많노 건너뛰어야 될 거를 못 건너뛰었다. 자 남아있는 거 조리 시 삼투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삼투압 자 이거 삼투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김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배추 속에 있는 물을 소금을 쳐서 소금물 속으로 물을 뽑아내야 되잖아. 그래 배추가 숨을 죽잖아. 맞죠? 그 숨 죽이는 겁니다. 자 삼투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물의 이동입니다. 자, 물이 배추 속에 있는 물과 바깥에 소금물 속에 있는 물 두 개의 물의 활동도 값이 어떤 게 크냐 하면 어떤 게 순수하냐 하면 순수한 물이 활동도가 1입니다. 나머지 물에 뭐가 녹아 들어가면은 활동도가 1보다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추 속의 물의 활동도가 1로서 가장 높아요. 소금물 속의 활동도는 1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활동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배추 속의 물이 어디로? 소금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삼투라고 그래요. 그 삼투 그러면은 물의 이동이다. 자, 물의 이동인데 여러분 생각을 이거 물의 이동이다 그러는 걸 생각해 가지고 삼투를 설명을 하려니까 어렵잖아. 그죠? 그 우리가 우리 몸 속에서도 이 삼투에 의해서 물의
활동도 차에 의해 가지고 물이 움직여 갈 때 거기에 막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 압이 삼투압이에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이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동이 될 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되느냐? 쉽게 하면 김치 담그는 배추 죽이는 거 생각하세요. 물이 배추 속에서 소금물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움직여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래 빠져나오고 거꾸로 안 되고 왜 그래 되냐? 물의 활동도가 배추 속에 물이 훨씬 높기 때문에 높은 활동도에서 낮은 활동도로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낮은 데서 물이 높은 데로 산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습니까? 없잖아. 자연의 현상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삼투 조리시 삼투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농도차가 적어야 탈수 현상이 많다. 농도차가 커야지 물이 많이 움직일 거 아니야. 조미료는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넣는다. 말이 안 되죠. 분자량 큰 것부터 넣어라. 3번 채소를 소금에 절일 때 수분이 나오는 현상이다. 채소를 소금에 절일 때 수분이 나오는 현상 바로 이게 삼투입니다. 삼투예요. 그 다음 저농도 용액에 콩을 불리면 저농도 용액에 콩을 불리면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어때요? 물을 콩이 먹어가지고 커집니다. 생선은 반투막으로 되어 있어 분자가 커도 통과된다. 이런 게 어디 있노? 반투막이라고 그러는 게 이거예요. 물은 통과시킵니다. 나머지 분자량 큰 거는 통과시키지 않고 가둬버립니다. 그 반투, 전투하면은 뭐 들락날락 다 해버리니까 막이라는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 그죠? 반투막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세포의 그 세포 세포 벽분, 세포 막 이런 것들이 다 인지질 뭐 이중막 그리고 이 막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19 조리시 20번 상압에서 찔 때 특징 뭐 이건 거의 읽어보시면은 거의 상식 수준으로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 22번 냉동된 식품 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냉장이 가장 이상적인 해동 냉장해동이 가장 이상적인 해동 방법이다. 그렇죠. 냉장해동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거든. 그죠? 자, 뭐 틀렸는지 됐고. 오, 이거 서론이 이렇게 기나 쉬었다 합시다.